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 38살의 평범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종종 일을 나가고 저는 아이 둘과 시부모님 그리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죠. 사람들은 결혼하면 서로 기대고 가정을 꾸려가며 행복을 나눈다고 하지만 제게 결혼은 끝없는 의무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주말만 되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의 주말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 토요일 아침, 친구들은 SNS에 가족 나들이 사진을 올리며 드디어 주말을 외치지만 제게 주말은 오히려 더 힘든 날입니다.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머니 아버지랑 시장 다녀와야지. 애들도 챙기고 장 좀 봐와. 그 한마디에 저는 벌떡 일어나 씻지도 못한 채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이들 밥 챙기고 시부모님 아침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오전이 훌쩍 지나 있거든요. 저도 잠깐은 누워있고 싶지만 누울 자리는커녕 앉을 틈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느라, 고등어는 오늘이 제일 싸네. 저쪽 반찬 가게 가서 묵은지도 좀 사와.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아이는 한쪽에서 엄마, 과자를 외칩니다. 남편은요? 두 손은 가볍게 주머니에 넣은 채 시아버지와 정치 얘기를 나누고 있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등어를 사고 묵은지를 사고 계산을 마칩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부지런해서 집안이 돌아간다니까. 칭찬 같지만 그 속에는 당연한 의무가 숨어 있음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집은 전쟁터가 됩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보채고 어머니는 냉장고 속 반찬들을 꺼내오시며 저에게 조리법을 일러주십니다. 이 나물은 참기름 넣고 무쳐. 김치는 볶아야 맛있어. 결국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건 저 혼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이나 외칩니다. 나도 주말이 필요해. 하지만 소리 내 말하지 못합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무언의 압박이 너무 크니까요. 아이들과의 시간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니다. 주말이라 아이들과 공원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원에 가도 제 곁에는 항상 시어머니가 함께 계십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웃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옷이 얇아? 며느리, 애들 건강 챙기는 건 엄마 몫이야. 엄마가 애들 좀 단단히 키워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매 순간 지적처럼 들립니다. 제 육아는 늘 부족하고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 아니게 되죠. 일요일은 더 바쁩니다.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가야 하고 오후에는 친척 집에 들러야 하거든요. 저는 늘 어머니 옆에서 며느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저는 음식 준비, 아이들 돌봄, 설거지 담당이 됩니다. 친척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제일 부지런해. 며느리 복 터지셨네. 하지만 제 속마음은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부지런하다는 칭찬 뒤에는 쉴 틈도 없는 며느리의 삶이 감춰져 있음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요. 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말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문득 거울을 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늘어진 티셔츠, 부은 눈.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하는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가족과 여행을 가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제 주말은 시장, 부엌, 친척집, 설거지뿐입니다. 저도 책을 읽고 싶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인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거창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해외여행도 비싼 레스토랑도 호화로운 여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설거지 걱정을 하지 않고 아이들 밥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의 주말은 언제쯤 올까요? 저는 오늘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부엌에 서서 국을 저으며 묻습니다. 제 주말은 도대체 언제쯤 오는 걸까요? 토요일 저녁 하루 종일 장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 드라마를 보며 웃고 계셨고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손끝이 불에 댄 것처럼 따갑고 허리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인데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 안 될까? 책도 읽고 싶고 그냥 쉬고 싶어.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고 싶으면 평일 낮에 쉬면 되잖아. 주말은 가족이랑 보내야지. 그 말에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일 낮? 그때는 아이들 어린이집 준비, 집안일,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 장보기 제가 쉴 틈이 어디 있었던가요? 하지만 남편은 제 고단한 하루를 진심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교회 다녀와서 김장 좀 담가야겠다. 요즘 배추가 싸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장이라니 몇 시간, 아니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통에 담아야 하는 그 노동.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 말을 끝까지 하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집안일이 힘들다고 피하면 누가 하겠니? 집안은 여자가 지켜야지.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제 위치, 늘 지켜야 하는 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김장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놀아줘. 엄마, 배고파. 저는 고춧가루로 손이 붉게 물든 채 아이들을 달랩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낼게. 하지만 그 금방은 몇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서운하게 변할 때마다 제 마음은 죄책감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며느리라는 무거운 이름이 제 어깨를 짓누르며 아이들과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김장이 끝나고 나서야 잠깐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시부모님도 방에 들어가신 후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퍼지자 잠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책 한 권을 펼쳐들었죠. 하지만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애들 이불 좀 덮어줘. 그리고 내일 아침 뭐 해줄 거야? 그 순간 제 작은 자유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늘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며느리의 주말은 없는 걸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참고 살아. 다들 똑같아. 돌아올 대답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가끔 꿈꿉니다. 토요일 아침 알람 없이 늦잠을 자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카페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그런 평범한 주말을요. 하지만 그 주말은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주말은 늘 가족의 주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라져버리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은 어디쯤 있는 걸까? 며느리라는 이름이 내 인생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걸까? 남편 옆에 누워 눈을 감으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주말은 정말 오지 않는 걸까? 일요일 저녁 하루 종일 이어진 김장과 집안일로 저는 몸이 망가질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손끝은 소금에 쩔어 따갑고 허리는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식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며느리 수고 많았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것처럼 여기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더는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수고가 아니라 자유가 필요해요. 그날 밤 남편은 TV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는 처가에도 좀 다녀오자. 우리 엄마 아버지랑 같이 가면 좋아하시겠지. 그 말에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왜 늘 당연하게 생각해? 나는 주말마다 쉴 틈도 없이 일만 하는데. 나도 사람이고 나도 쉬고 싶어. 왜 내 주말은 없는 거야?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우리 엄마도 형수도 다 똑같아. 그게 결혼이고 가족이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남편은 당황했지만 금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 입술은 떨리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김장이나 큰일은 조금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네가 힘들면 누가 하겠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 시집와서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엄마고 제 삶을 가진 여자예요. 저도 쉴 권리가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랑 놀고 싶어.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엄마가 힘들다는 모습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의 시간을 원했는데 저는 늘 며느리의 의무에 매달려 아이들을 뒷전으로 두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 주말 이후 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 다녀온 후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녁 반찬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는 예전처럼 강하게 제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못마땅해 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자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주말이구나. 며느리의 주말은 아직 멀었지만 물론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게 많은 기대를 하시고 남편도 가끔은 저의 작은 변화를 못마땅해 합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진 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 말들을 꺼내놓는 순간부터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묻습니다. 며느리의 주말은 언제 올까?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내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진짜 제 주말이 찾아올 날이 있겠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작은 용기를 내어 봅니다.